그때부터 해서 18km 남짓 때는 네. 그 삥 둘러서 50년 성곽을 걸렸겠죠. 50년. 요즘 같으면 아마 뭐 50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처음 18km 정도 되는 그런 성벽을 단 98일 만에 완성합니다. 유네스코 신청하려고 요거 지어낸 것 같은데. 말이 됩니까? 제가 이 얘기하면 전부 다 네. 이게 실화냐? 예. 실화 맞습니다. 이거 유네스코한테 이거 빠꾸고 당합니다. 네, 우리 서울시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가 또 살아 숨쉬는 그런 현대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또 서울시에서 여러 또 우리 역사의 흔적들을 또 잘 보관하고 지금 후손들에게도 많이 좀 알려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서울의 역사관 하나가 또 개관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야기 오늘 좀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아유 좋네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서울시립대 국사학과의 신희권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또 나오셨어요. 말이 너무 많으신데. 그때 다시 못 나올 거라 그랬는데 네. 제가 3주 만에 3주 만에 최단 기간의 복귀를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귀가 엄청 아픈데 이거. 네. 오늘도 하신 말씀이 뭐 만만치 않겠죠? 그때는 그저 광화문 월대 복원.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하는데 아주 간단한 얘기거든 사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 갖고 오신 거예요, 도대체? 네, 오늘은 뭐예요? 바로 그 한양도성이라고 하는 네. 한양이라고 하는 조선의 수도, 네. 수도를 감싸고 있는 네. 18km가 넘는 이 성벽이 있습니다. 성벽. 예, 한번 다들 가보셨을 만한 그런 성벽입니다. 동네마다 뭐 이렇게 다 가까이 있고 하는 그런 성벽인데 네, 한양 전체를 둘러요? 그렇죠. 이제 조선 시대 수도를 둘러싼 수도 성곽입니다. 근데 네. 둘렀는데 18km밖에 안 돼요? 이제 한양은 지금 서울보다 훨씬 적었거든요. 그렇긴 하겠습니다. 소위 이제 그 사대문. 네. 사대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연결한 게 그 네.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동대문에서 뭐 서대문 사이, 네. 남대문에서 저 청와대 뒷산 뭐 이런 정도의 범위니까 네. 그렇게 크진 않았죠. 네. 한양은 이게 지금 다 남아 있습니까? 거의 뭐 한 13km 정도, 네. 13km 정도는 온전하게 뭐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대단하군요. 한 5km 정도는 평지에 지금 보면 우리가 동대문이나 뭐 남대문 주변에는 문만 있고 성벽이 사실 없잖아요. 옆에 도로 돼 있죠. 네. 예, 그렇게 이제 일부 도로로 훼손된 구간을 제외하면 네. 뭐 남산이나 이 백악산, 낙산 이런 데 산에는 거의 뭐 온전하게 남아 있다고. 이거 언제 쌓은 거길래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까? 조선을 건국하고 네. 태조 임금 때부터 쌓기 시작했으니까 와. 1396년부터 쌓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한 620여 년 전이네요. 600년 된 게 아직까지 있어요. 그렇습니다. 와, 대단한 거네. 네, 조선을 대표하는 그러한 유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걸 지금 다시 뭔가 의미를 좀 부여하고 뭘 찾아낸 이런 작업들이 좀 있었는 모양이죠. 뭐 문화유산 등재하려고 하겠죠.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예습하고 오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뭐 우리는 성곽만 네네네. 등재한다 뭐 이런 얘기 어디서 내 주워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문화유산 거기에서 아니 너네는 무슨 이거 뭐 성벽밖에 없냐?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 조선의 성곽이 남한산성 그리고 수원화성 이런 유산들이 이미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있죠. 등재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시도하고 있는 거죠? 예, 사실 이제 한양도성도 한 10년 남짓, 2012년 이때부터 해서 네. 저희들이 아주 열심히 도전하고 있군요.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네스코에서 야 그만 좀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나 보군요. 중간에 한번 약간 좌절이 있었죠. 예, 이 한양도성 또 들고 갔더니 네. 야 이거 예전에 뭐 남한산성이랑 뭐 어떤 차이가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얘기해서 네. 조금 저희들이 보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서울에 있는 한양도성뿐만 아니라 그 고양시 쪽까지 경기도에 있는 북한산성도 지금 이제 수도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서 남한산성 못지않게 네.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제 쌓았던 성곽인데 네. 그 성곽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한양도성하고 북한산성 사이에 그 사이가 이제 저 상명대 있고 세검정이라고 하는 네. 거기가 한양도성하고 북한산성 사이길이에요. 근데 이제 그쪽은 방어적으로 좀 취약하니까 네. 그쪽을 이렇게 두 개의 성을 이어서 막은
그러한 산성도 또 하나 사실은 있어요. 혹시 아마 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네. 탕춘대성 또는 연흉대성이라고 부르는 네. 일반인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 아주 고즈넉한 원래 모습이 제일 잘 남아 있는 그러한 성이 있습니다. 네. 마치 생긴 게 이게 이제 서울의 한양도성이면 요게 북한산성 그 두 개를 안경테처럼 연결하는 요게 네. 탕춘대성입니다. 그거 탕춘대성이군요. 예, 네. 그래서 한양도성 하나만 가지고 하려다가 조금 불안하니까 엮었구나. 북한산성하고 요 안경테 모양의 탕춘대성을 세 개 엮었어. 세 개를 엮어서 문화재위원회를 통과해서 이제 유네스코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게 이제 조선 후기, 네. 조선 후기에 도성 방어 체계 뭐 이런 이름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서울의 한양도성이다. 한양도성은 이거는 역사도 오래되고, 네네. 엄청 규모도 크고. 네네 그렇습니다. 왜 이거만 안 됐냐고요? 됐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성곽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이제 축조 방법, 테크닉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잖아요. 네. 기술적인 측면들이 네. 이전에 등재된 거하고 크게 차별화가 없다. 비슷했군요. 예,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강력하게 밀어붙인 거는 네. 수도를 감싸고 있는 성곽인데 네.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수도를 감싸고 있는 성곽이 없어요? 남아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유일하군요. 우리는 늘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였지만 네. 또 예를 들어 어떤 나라의 수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 로마가 있는데 로마를 감싸고 있는 성벽이 남아 있느냐? 없어. 그렇지 않다. 북경을 감싸고 있는 성벽이 있느냐? 네. 아니다. 이런 걸로 따질 때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가치가 있군요. 예, 수산이 이거 안 받아주면 네네. 다른 성곽 다 빼겠다 그래요. 그러면 또 남한산성 발끈 그러니까 그건 두고 네. 또 이제 한번 더 해보자. 아니 근데 그거를 예.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네네네. 그리스의 아폴론 신전이다. 그게 세계유산에 설령 등재되지 않았다 한들 네.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게 아폴론 신전 이렇게 보면서 그냥 감탄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유명세가 없으니까 세계 문화유산이다라는 걸로 우리가 가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좋다라고 하는 것하고 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누가 봐도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또 이게 격이 좀 다르다라고 그러니까 평가를 받은 겁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네네. 이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야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합니다. 실제로. 합니다. 가이드들이 다 그 얘기 합니다. 맞아요. 가이드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도 외국에 여행 갈 때 그 나라 이렇게 우리 코스 어떻게 짜지? 그렇지. 라고 할 때 그 나라 소개 책자에 세계문화유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이 나라의 세계유산은 그렇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다. 네. 그러면 그거를 보고 네. 전혀 몰랐던 건데도 그거 보면 가고 싶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제 공주부여 이런 데 갔다 왔는데 공주부여의 백제 유적이 세계유산인 건 또 모르실 거라고. 서울시에서 지금 백제 얘기를 왜 합니까? 예를 들어 공주부여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안 가요. 근데 세계유산 등재된 이후에 공주부여에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보여요. 이게 세계유산 효과다. 네. 예, 국내인은 몰라도 외국인은 또 열심히 찾아가는구나. 그리고 나 같은 무식쟁이들은 이 등재되면 기사 하나로 날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그때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다시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무식쟁이들.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김 빼지 마시고 출발을 좀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이게 뭐 600년 됐다는데 네네네. 누구 때문에 왜 만들어진 거예요? 예, 사실 이제 우리가 조선을 건국하고 한양의 도읍을 정했는데 그 도읍을 정하고는 꼭 만들어야 되는 핵심 시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만들었던 게 조선은 종묘사직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그 광화문 앞에 있는 길 이름 까먹으셨죠? 아니 그 사직로. 그렇죠. 그때 사직 종묘하고 사직이라고 하는 국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제사시설 이걸 제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임금이 사는 경복궁을 만들어요. 그 다음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하게 종묘를 먼저 만드는데 신하들이 건의를 그렇게 해요. 실제로 도읍을 정하고 제일 먼저 할 일이 종묘 만들어서 효경을 숭상하는 걸 나타내고 그 다음에 궁궐을 지어서 임금이 사는 곳이니까 존엄을 보이고 정령을 반포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성곽을 쌓아서 도성이라고 하는 것을 안과 밖을 구별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쌓는 그러한 중요한 방어 시설이 성곽이기 때문에 세 번째군요. 예. 그래서 실제로 건국하고 1년 만에 종묘사직과 궁궐 경복궁을 만들었고 그 이듬해 1월 달부터 그 추운데 정월 달부터 태조가 성곽 쌓라고 명령을 하니까 네. 바로 해야죠. 와. 그때부터 해서 18km 남짓 때는 네. 그 삥 둘러서 한 50년 성곽을 걸렸겠죠. 50년. 요즘 같으면 아마 뭐 50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이거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실제 기록에도 등장을 하고 유적도 남아 있으니까 네. 실제 상황인데 태조 때는 그 처음 18km 정도 되는 그러한 성벽을 단 98일 만에 완성합니다. 유네스코 신청내려고 요거 지어낸 것 같은데. 아, 말이 됩니까? 제가 이 얘기하면 전부 다 네. 이게 실화냐? 예. 실화 맞습니다. 이거 유네스코한테 이거 빠꾸 당합니다. 빠꾸 안 당하고요. 예. 이게 이제 특징 중에 하나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면 98일 만에 너무 빨리 쌓은 거잖아요. 너무 빠르죠. 근데 98일 만에 그렇게 완성할 만큼의 시스템이 있었다. 이렇게 자랑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스템이 있었어? 예, 어떻게 이제 98일 만에 됐냐면 네. 처음에 정월달에 이제 한 49일 정도를 반씩 나눠서 왜 3월부터는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그때는 전국에 있는 백성을 전국의 팔도 백성을 인구 비례로 할당을 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차출합니다. 그때 조선시대 이제 양인들은 부역의 의무가 있었거든요. 네네. 군대 가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부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국책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 부역을 해야 되는데 지방에서도 올라왔어요. 그렇죠. 저 동북면 함경도부터 뭐 전라도 경상도 뭐 다 평안도까지 다 와요. 한 12만 명 가까이를 차출을 12만 명이요? 예, 49일 동안 12만 명. 그다음에 이제 농사지으러 돌려보냈다가 가을에 다시 한 8만 명 가까이 차출해서 한 그때 98일 동안 20만 명 가까이 동원이 되는데 그때 이제 그러한 동원 시스템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동원해서 그냥 쌓더라도 이게 그냥 중구난방으로 쌓을 수가 없잖아요. 매뉴얼을 정해줍니다. 네. 그 매뉴얼이 뭐였냐면 한양도성은 기본적으로 4개의 산을 이어서 만든 도시예요. 경복궁 뒤에 있는 산이 지금 북악이라고 부르는 백악산, 네. 그 옆에 인왕산, 그리고 남쪽에 바라보이는 게 우리가 남산이라고 하는 목멱산, 네. 그리고 동쪽이 그 대학로의 뒷산격인 낙산. 원래는 낙타처럼 생겼다 낙타산 이렇게 불렀던 산인데 네. 요 4개의 산을 이어서 쌓다 보니까 어떤 데는 산지라 험하고 어떤 데는 또 뭐 야트막하고 평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태조 임금은 산에는 돌로 쌓고 비탈과 평지는 흙으로 쌓아라. 그러다 보니까 높은 데가 한 백악, 인왕, 남산 이 정도가 한 3분의 1 정도는 돌로 쌓고 3분의 2 정도는 흙으로 쌓는데 높이도 정해줍니다. 돌로 쌓는 거는 15척, 한자가 한 30cm 정도 되면 한 4.5m. 꽤 높네. 예, 평지에는 토성 흙으로 쌓는데 그건 25척. 그러면 7.5m. 오유. 그래서 높게 쌓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예 높이, 넓이 뭐 이런 것도 다 정해주고 그리고 이제 인구를 할당해서 했으니까 처음 시작점이 이제 백악마루 정상인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600척씩 구간을 나눠 가지고 600척이면 368, 180m 정도 됩니다. 180m 곱하기 100하면 18km 정도 되잖아요. 근데 약 한 97개 구간으로 딱 구간을 나눈 다음에 이제 어느 구간은 어느 지역 사람이 쌓아라. 할당을 하되 누가 쌓았는지를 알 수 있게 기록을 남겼는데 그 기록을 종이에 쓴 게 아니라 돌로 쌓은 데는 돌에 새기게 해요. 책임 물으려고? 예. 그래서 어느 지역 사람이 쌓았고 누가 감독했다. 돌에다가. 그게 바로 공사실명제. 조선시대판 공사실명제였어요. 무너지면 걔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소환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봤더니 30m씩 책임자 한 사람, 공사 책임자, 그리고 감독관 한 사람. 이런 정도 배치가 돼요. 감독관은 한양에서 파견한 거예요? 예, 관리들. 관리들은. 그래서 98일 만에 어쨌든 문 몇 개만 빼고는 기본적인 18km의 성벽이 다
완성이 됐다. 느끼하는 지역은 뭐 두들겨 패든가 뭐 그렇게 했었나 보네. 예. 맞죠? 아마도 그랬겠죠. 지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98일 동안 100일도 안 됐는데 어떻게 18kg를 쌌느냐. 네. 요즘처럼 주 52시간 근무 가능할까요? 이거는 밤 샜겠죠. 밤 샜겠죠. 네. 기록에 있어요. 그게 밤 샜을 거라고 추정되는 기록이 있는데 태조 임금이 군인이잖아요. 무장. 네. 그러니까 이 성곽 쌓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뭐 이 궁궐 만들고 종묘 만들고 할 때는 몇 번 시찰 안 해요. 근데 한양도성은 100일 동안 7번이나 가봐요. 하루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태조 임금이 시찰을 했는데 밤 저녁 무렵이었나 봐요. 오늘은 막 눈보라가 치고 날이 너무 추우니까 오늘은 야간 작업을 하지 마라. 거기 딱 나오네. 예, 오늘은 야간 작업하지 마라 그러면 딴 때는 했다는 거네. 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데 최소한 2교대 내지는 3교대? 근데 여기 많이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런 거 기록을 남겨야 돼. 1, 2, 3월이면 얼마나 추워. 얼마나 추워 그렇죠. 진짜. 그 춥기도 했고 그다음에 더 희한한 건 전국에 막 저 경상도 전라도 막 강원도 다 왔잖아요. 네. 어디서 먹고 잤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럼 거기서 네, 어디서 먹이고 재웠다라는 거는 사실 또 이렇게 잘 나오질 않아요. 이거 문화유산 난 못 넣어요. 그래. 이거 너무 눈물이다. 실제로 우리가 임금 받고 성 쌓았던 최초의 기록은 정조 때 수원화성 때 등장해요. 그때는 임금을 주고 쌓아요. 근데 그 전에는 아마 이제 의무로 했는데 어쨌든 눈물이다. 그렇게 힘들게 눈물이야. 그렇게 힘들게 한양도성이라고 하는 성을 쌓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시간이 지나면서 돌로 쌓은 구간은 멀쩡하게 남았는데 흙으로 쌓은 구간들이 무너졌나 봐요. 그렇겠죠. 비 오고 하면. 아무래도 흙으로 쌓은 데가 약하겠죠. 그렇겠죠. 태종 임금이 딱 보니까 아버지가 쌓았던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지시합니다. 할아버지가 쌓은 성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네가 다시 다 고쳐 쌓아라. 하니까 세종 임금이 이게 고쳐야겠다 했는데 보니까 산에 돌로 쌓은 데는 잘 남아 있는데 이게 흙으로 쌓은 구간들은 대부분 무너졌단 말이에요. 네. 안 되겠다 이거 전부 돌로 가자. 그래서 돌로 고쳐 쌓으라고 하는데 네. 아까는 이제 팔도의 백성들을 인구 비례로 한 20만 명을 동원했는데 세종 임금은 이제 그냥 일반 백성 말고 군대 가야 되는 장정들 그러한 장정들을 32만 명 이번에는 더 들었죠. 와. 32만 명 정도를 동원을 해서 더 빨리 샀습니다. 아까 98일에 3분의 1로 단축. 기록에는 시작한 날부터 끝날까지 포함하면 32일. 와. 딱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만에 전부 돌로 고쳐 쌓아라. 쌓았겠어요? 안 쌓았겠어요? 또 쌓아줬죠. 저는 그래서 군대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구나. 아니 선생님 그게 할 소리예요? 아니 실제로 이제 엄격한 군율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저 체육 진행자님이 사람 많이 죽었겠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기록이 있습니까? 얼마 죽었다 이런 거는 없는데 실제로는 요즘도 뭐 공사 중에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중대재, 뭐 처벌법 이런 것도 있고 예전에도 당연히 사고 많았겠죠. 더 많았겠죠. 지금보다 안전 장비 훨씬 없었을 텐데. 근데 이제 그때는 사고도 사고인데 세종 때 기록을 보면 사고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군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하다가 도망가는 군인이 생기겠죠. 탈영병. 탈영. 한번 도망가다 걸리면 곤장 100대. 아이고. 백성을 막 어여삐 여기서 한글을 창조하셨던 세종대왕님이 성곽을 쌓는 데 있어서는 아주 엄격한 군율을 지시를 하셨나 봐요. 또 도망가면 또 도망가다 걸리면 200대? 아니 그 곤장 100대는 거의 죽지 않나? 거의 죽잖아요. 죽죠. 근데 이제 안 죽고 일하다가 또 도망가다 걸렸다. 두 번째 도망가다 걸렸다. 어떻게 차명입니다. 차명. 와. 그 정도로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쌓았기 때문에 아마 32일에 이걸 쌓았는데 물론 뭐 더 많은 백성을 살리기 위한 그렇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국책 사업이었고 이게 나라를 지키는
가장 근본이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 역대 임금들께서 그렇게 했는데 근거를 짓는데 이랬으면 좀 더 화가 날 텐데. 네네. 요거는 조금 어느 백성을 정도- 지키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곽이라고 하는 그럴 수 거는 있잖아. 성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근데 그렇게 이제 쌓은 것 중에 실제로 그러면 얼마나 이제 이번엔 잘 남아 있냐? 지금 남아 있는 성벽을 보니까 한 반 정도가 세종 임금 때 쌓았던 거예요. 아 그때 아주 잘 쌓았네. 튼튼하게 쌓아서. 기술이 있었습니까? 이게 돌에서 이제 큰 바위에서 그거 어떻게 고정시켜요? 돌을 떼내 가지고 고정. 밑에서부터 해서 차곡차곡 올려 가지고 하는데 네. 뭐 이제 균형도 맞추고 네. 그리고 틈새는 우리 테트리스 하듯이 작은 돌을 돌로? 뭐 이렇게 막 또 깨맞춰요. 막 조립하듯이 그래 가지고 뭐 틈새도 없애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굉장히 튼튼하게 그게 기술이죠. 그럼 지금도 그 세종 때 있는 그 성벽이? 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그대로 복원한 게 아니고 예, 한 50% 정도가 세종 때 모습으로. 그럼 나머지 50은요? 나머지 50은 이제 태조 때 거. 처음에 태조 때 게 네. 산에 있는 거 남았잖아요. 네. 한 10% 정도. 그리고 이제 세종 임금 이후에도 성벽은 좀 무너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을 큰 전쟁들 치르잖아요. 임진왜란, 뭐 네. 병자호란, 뭐 이러한 큰 전쟁들 치르면서 네, 훼손은 됐겠죠. 훼손됐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아까 북한산성 말씀드렸는데 북한산성을 쌓은 임금은 숙종 임금이에요. 네. 숙종. 그때 이제 숙종 임금이 북한산성만 쌓은 게 아니라 북한산성 쌓기 전에 한양도성을 전부 수리를 먼저 해요. 세종 때보다 더 기술이 그렇겠죠. 발달했는데 돌의 크기를 달리 하더라고요. 태조 세종 때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밑에는 좀 큰 돌 쌓고 위에 점점 작은 돌로 쌓아서 올라갔어요. 네. 근데 공학적으로 그렇게 쌓는 것보다 위 아래의 돌을 동일한 크기로 쌓는 게 더 튼튼하더라고요. 그래서 숙종 임금 때는 마치 앞에서 보면 네모난 주사위 모양으로 네. 네모난 돌만 보이게 위아래를 똑같은 사이즈로 다시 다 고쳐 쌓았는데 네. 지금 이제 한양도성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네. 밑에 크고 위에 작다 그러면 그건 대부분 세종 때 그건 건데 세종 거야. 태조하고 세종 때 건 또 어떻게 구별하냐? 세종 임금은 훨씬 더 깔끔하셨나 봐요. 아, 깔끔하게 지었어. 정으로 다 쪼아라. 아, 좋아. 매끈하게. 매끈하게. 그래서 거칠거칠하다 태조 때 거. 매끈하다 세종 때 거. 근데 네모나다 일정하다 숙종 때 거. 거. 이렇게 구별이 되고 숙종 때 게 전체 한 3분의 1 정도 되니까 이제 뭐 나머지 숙종 임금 이후에 조금씩 수리한 게 나머지 한 10%. 뭐 이 정도 보면 한양도성은 조선 시대에 한 600년 남짓해서 네. 수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재밌는 건 박정희 대통령 때도 대부분의 무너진 구간을 전격적으로 수리를 했고 복원했어요. 그때도? 박정희 대통령도 군인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성곽유산, 방어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강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즘 한양도성 이렇게 걸어가다가 밑에는 까맣게 세월의 때가 묻어 있는데 위쪽으로 가면서 허연 돌들이 좀 보인다. 그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수리한 성벽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전체 18km가 구간마다 어느 구간은 태조 때께 남아 있고 어느 구간은 세종 때께 남아 있고 다 다르게 남아 있어서 뭐 보는 재미도 있겠네요. 저희는 그걸 한양도성의 역사다. 네. 세계유산 등재할 때도 그런 걸 강조하고요. 강조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기술이 응축돼 있다. 네. 이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을 이번에 만들었다는 거죠? 아,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거 얘기 안 하면 오늘 공무원들한테 혼납니다. 네. 어디예요? 예, 실제로 그 남산 구간에 가면 네. 남산 구간. 남산 우리 저 남산 도서관 네. 순환도로 옆에 남산 도서관이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원래 성벽이 지나가는데 거기도 또 일제강점기에 거기에는 조선 신궁이라고 하는 신사를 만들었어요. 신사. 일제 때 우리가 창씨 개명하고 네네네. 막 했잖아요. 예. 바로 거기 가서 이제 절하고 했던 데인데 일제가 바로 그 조선 신궁이라고 하는 걸 한양도성 위에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부셔졌어요. 근데 우린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거기를 이제 우리 광복 이후에 남산 르네상스라고 해가지고 남산을 좀 더 화사하게 많은 분들이 가서 쉬고 즐기고 그거 하려면
혹시나 모르니까 발굴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땅을 파봤더니 일제가 부신 그 밑에는 조선시대 성벽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아 밑에 부분이. 네네. 그래서 그때 발견된 성벽을 발굴된 상태 그대로 전시관을 하나 만들었는데 네. 그게 그 남산의 회연자락에 있는 한양도성 유적 전시관이라고 해서 우리 코로나 시대에 이미 오픈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나 가서 볼 수 있게 네. 야외 유적 전시장이에요. 그것만 보면 이제 설명을 안 해주면 잘 모르니까 그렇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바로 그 옆에 안내센터를 만들었어요. 예, 안내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안내센터. 한양도성의 역사도 보여주고 네.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좀 쉬면서 네. 힐링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었는데 오늘 들은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서 다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예. 한양도성에 대해서는 오늘 완벽하게 내가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분 만나면 뭐 하나는 제대로 알고 갑니다. 건져가시죠. 건져갑니다. 귀가 네. 조금 아픈 게 문제인데요. 네. 예. 요거 이번에는 등재가 된다 이거죠? 지금 이제 바로 되는 건 아니고 네. 저희가 이제 새로 한양도성에 북한산성을 묶었잖아요. 네. 그러려면 이제 그 두 개를 왜 묶어야 되는지 묶었을 때 어떤 게 또 다른지 세계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네. 뭐 이러한 연구들을 다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걸 세 개를 엮는다는 게 조금 자존심이 상하네. 한양도성 하나만 밀어도 되는데. 저희는 원래는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설렁설렁 들고 갔거나. 너무 자신만만하니까. 특이하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쓱 던진 거야. 이 정도는 되겠지. 해서. 그냥 봐도 훌륭하니까 좀 더 준비하셔야죠, 뭐. 된 거였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이제 없어진 구간들도 5km 정도는 지금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바닥에 땅 있어. 밑에서 다 찾았어요. 다 찾았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선시대 이 태조 임금 때부터 쌓았던 한양도성은 거의 완전한 그런 그 우리가 모습을 찾았다. 유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뭐 세계에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먼저 우리 서울 시민분들이 먼저 여기 좀 찾아가고 자주 가고 네. 또 보셔야 아마도 그 사랑도 좀 그렇습니다. 커지고 그러지 않을까 이 싶습니다. 백성의 땀이 서려 있다는 네. 거 우리가 그거 오늘 새롭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서울시립대 국사학과의 신희권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의견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게시판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또 서울골뱅이 팟빵닷컴으로 메일 보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오직 서울 시민 여러분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